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2호 제6면입니다. 남양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보건복지부 주관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가 주관한 2020 치매안심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남양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예방 및 인지강화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이번 대회는 치매 관련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 확산시키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전국 150개 치매안심센터가 참여한 가운데 18개소, 부문별 최우수 1개소, 우수 1개소, 장려 1개소의 우수 사례가 선정됐다. 남양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휴관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는 치매 예방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음성과 터치 방식으로 작동되는 AI 돌봄 로봇 효돌이 효순이와 비대면으로 인지활동 교구를 전달한 후 밴드 어플로 교육하는 뇌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 및 가족에게 높은 호응을 받았다. 백종숙 남양주 보건소 치매건강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요즘 치매 발생 사각지대를 줄이고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라며 치매에 대한 예방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치매 예방 관리 등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유튜브를 통해 원예 치료, 쿠킹 클래스 등 다양한 주제로 치매 예방 교육을 제작, 방송하며 코로나19 시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남양주시 2021년 평생학습 공모사업 온라인 사전 설명회 개최. 남양주시 시장 조광한 가 2021년 남양주시 평생학습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1월 28일 목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화상앱, 줌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사전 설명회는 학습 나눔 동아리 학습 등대 동아리 행복 더하기 경기 행복학습마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디지털 리터러시 평생학습 지원 장애인 가족 치유 힐링 프로그램 지원 자립형 학습 등대 공동체 지원 등 총 7개의 보조 사업을 대상으로 2021년 변경된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관련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의 장애인 디지털 리터러시 평생학습 지원, 장애인 가족 치유 힐링 프로그램 지원 등 2개의 신규 사업을 추가하여 평생학습을 통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가족이 사회에 적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남양주시 평생학습원 조성기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우리시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평생학습원은 오는 2월 1일부터 평생학습 보조사업의 공모사업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과 평생학습 운영팀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590-4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시의회 2021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윤신일은 12일 남양주시의회 의장 이철영 로부터 2021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기적십자사는 남양주시의회에서 이철영 의장,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윤신일 회장, 김영수 대의원, 봉사회 남양주시지구협의회 이영숙 회장 외 3인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시의회로부터 50만 원의 특별회비를 전달받은 데 이어 적십자 내부가족인 김영수 대의원과 LG디지털국제공조, 주, 문한경 대표, 남양주다산 이동봉사회 임경희 회장으로부터도 특별회비를 전달받았다. 이번 전달식은 남양주시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원들을 격려하고 시에서 솔선하여 법정 기부단체인 적십자 기부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기부 문화를 전파하고자 마련되었다. 윤신일 경기적십자 회장은 적십자 회비는 국내외 재난구호 활동, 국내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지원 활동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재원이다며 미래에 나와 이웃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소중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2020년 12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를 적십자 회비 집중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적십자 회비 모금은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세대주 누구나 휴대폰 한 통화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전화납부 방법 아어즈 060-700-1200을 도입해 편의성을 대폭 증대했으며 모금액은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 긴급구호, 코로나19로 더욱 힘겨워진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봉사 등을 위해 소중히 사용된다. 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동두천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였다고 지난 19일 전했다.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는 관내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장소에 직접 출장하여 능동적 선제적으로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활동을 말하며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연중 추진되는 역점 사업이다. 지난 18일 오후에는 2021년 처음으로 무한돌봄센터 직원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복지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의 위기가구 제보 홍보물 게시를 요청하는 등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무한돌봄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소규모의 인원만 참석하여 관련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발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전했다. 동두천시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노인, 장애인, 여성 지원사업 공모. 동두천시 시장 최용덕는 오는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기금 및 여청소년과 여성발전기금에서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 접수를 실시한다. 사회복지기금은 노인, 장애인 및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 사회복지 증진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할 방침이다. 사업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 2천만원, 장애인복지기금 3천만원, 여성발전기금 2,500만원 등 총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이 결정되었거나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행사 진행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 www.ddc21.net 고시 공고를 참고하거나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가만 전화기 860-2268 및 장애인복지팀 가만 전화기 860-2235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팀 가만 전화기 860-2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위기상황이 확인된 취약가구의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공.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21일 위기상황이 확인된 취약가구의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제공 중이라고 전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예기치 못한 가정 내 어려움이 발생하였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는 시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자립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1년 3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한 위기상황과 더불어 소득과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진영호 복지정책과장은 동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긴급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두천시 다양한 고지서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시작. 동두천시 시장 최용덕는 2021년 다양한 고지서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에서 시민들에게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주요 고지서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제보 문구를 함께 넣어 배부하면 사업 추진에 별도의 예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발생과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그동안 대면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활동에서 벗어나 비대면 방법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시도를 벼려나감으로써 동두천시만의 취약가구 보호 및 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